자, 마지막 코너는 새로 신설된 코너입니다. 똥기사의 세모 만들기 코너입니다. 똥기사의 세모 만들기 이 코너는 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미네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효소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이 효소를 마이더스의 손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바로 속도입니다. 효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생명의 활동은 대단히 빠릅니다. 그 빠르게 속도로 친다면 아마 빛과 견줄 만한 그런 속도로 움직입니다. 효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화효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인체 내로 흡수할 때까지, 소장을 통해 흡수할 때까지 소화작용에 관여하는 소화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흡수된 영양소를 인체 내에서 만들어가는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효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침에 먹은 밥은 점심 되기 전에 다 소화돼야 됩니다. 또 점심에 먹은 밥은 저녁 되기 전에 다 소화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은 밥은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소화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효소가 없다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효소의 빠르기 속도, 마이더스에 든 효소는 그 빠르기가 10의 15성에서 10의 17성이라고 합니다. 10의 15성이라는 빠르기는 공이 15개. 다시 말해서 읽어보면 약 1000조 배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 효소가 있게 되면 1000조 배가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먹은 밥을 4시간 뒤에 소화를 시키는데 효소가 없다면 1000조 배가 늦어지는 겁니다. 효소가 있기 때문에 1000조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4시간 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 곱하기 1000조 배를 하게 되면 4000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먹은 밥이 흡수가 될 때가, 소화될 때가 4000조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4000조 시간을 연으로 따지면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00억 년이 나옵니다. 효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침 먹은 밥은 1000억 년이 뒤에야 소화 흡수될 수 있다. 그렇게 잘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효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왕의 소화효소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희 인체 모형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부분은 입으로부터 들어온 음식이 우리 소장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갈 때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소화작용, 소화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효소를 소화효소라고 부릅니다. 많은 소화효소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우리가 씹게 됩니다. 입을 통해서 씹는 작용은 우리가 물리적 작용입니다. 이 물리적 작용, 밥을 먹었을 때 밥알이 씹힘을 해서 표면적을 늘림을 해서 효소가 닿는 면적을 늘리는 그런 물리적 작용이고, 입을 통해서 저작된 부분들은 우리가 침샘에서 나오는 그런 아밀라제, 즉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전부 다가 잘려집니다. 효소를 보면 가끔 가위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효소는 잘라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세포가 이용하는 단위를 포도당 단위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이 포도당이 10개 이상으로 이렇게 긴 고리로 된 것을 고분자 상태의 포도당을 우리가 탄수화물에 부릅니다. 10개 이상을. 10개 이상을 우리의 효소가 빛의 속도로 이걸 잘라줘서 10개 이하가 됐을 때를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탄수화물을 꼭꼭 씹게 되면은 우리가 달달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이 올리고당을 또 다른 효소가 잘라서 2개 이하가 됐을 때를 우리가 엿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당 하나입니다. 엿당을 잘라주는 또 하나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우리 세포는 이 먹은 밥을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 엄청난 그 속도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10의 15성, 1000조 배가 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효소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아마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효소는, 이렇게만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옵니다. 이 위에는 잘 아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위산과 함께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속도에 의해서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이 분해된 단백질, 입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다시 내려오는 곳이 바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간의 담도를 따라서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을 하는 담즙이 흘러나옵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유화제 역할을 하는 소화액입니다. 들어와서 지방을 분해하고, 또 십이지장의 오른쪽에 있는 요 장부는 바로 취장입니다. 취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파제라든지 많은 효소가 분비가 돼서 소정을 흘러나와서 마지막 이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다 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효소가 당겨주는 그러한 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장에 도착한 모든 잘려진 영양소들은 흡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흡수가 된 영양분은 미세 혈관을 따라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배분이 시작됩니다. 일부는 보관이 됐다가 다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찌꺼기, 우리가 말하는 이 똥, 흡수가 되지 않은 우리 사람의 효소로서 잘릴 수 없는 그 부분이 마지막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누가 자르느냐? 바로 장내에 있는 미생물, 장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그 효소로, 미생물의 효소로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자기의 먹이로도 쓰고, 또 나머지 그 식이섬유는 똥의 원료로 써서 똥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에 대해서 효소는 정말 방대한 학문입니다. 이 책은 효소학 원론입니다. 이 책은 이호성 교수와 또 제가 공동으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효소에 대한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효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몸의 모든 일은 효소가 한다 하는데, 효소의 다양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우리 효소는 10의 15성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탁 위에 설탕을 놨을 때 이게 설탕만 있을 때와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는 그 속도 차이가 그야말로 천조배가 효소가 빨라진다. 그래서 효소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생명체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효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이 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이 똥을 만드는데 한 천억 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 우리가 효소라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또 효소에 대한 중요성, 효소를 아끼고 효소를 보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15회에서는 소화효소에서 인체로 흡수가 된 이런 영양소들은 인체에 있는 인체효소, 즉 대사효소에 의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모든 몸이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대사효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